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몇 가지 아주 간단한 보이지 않는 전기의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법칙들을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아주 재미있는 깜짝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 법칙들, 과연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그냥 간단한 퀴즈는 아니고요. 이 질문들 사실 실제 전기기술사 시험 문제에서 살짝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전기 흐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만들 때 쓰는 금속들 있잖아요. 구리, 금, 은,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중에서 어떤 금속이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도성이 좋은 순서대로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짜잔! 가장 뛰어난 전도체는 놀랍게도 은입니다. 의외죠? 근데 왜 우리는 은으로 된 전선을 잘 못 볼까요? 바로 가격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구리가 업계 표준으로 꽉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과 알루미늄 순서입니다. 자, 그럼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성의 정반대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전기 저항입니다. 이건 뭐랄까? 좁은 파이프를 물이 힘들게 통과하는 걸 상상하시면 딱 맞아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종의 전기적 마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저항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선의 전기 저항을 계산하는 올바른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거죠.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항은요, 재료 고유의 저항값에 길이를 곱하고 그걸 전선의 굵기, 즉 단면적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고 반대로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제 전기가 흐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 바로 다음 섹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토스터나 전기장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어떻게 뜨거운 열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그 원리를 설명하는 줄의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공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 바로 H는 I제곱 RT.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저 I의 제곱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발열량이 그냥 전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2배 강해지면 열은 4배, 3배 강해지면 열은 무려 9배로 뛴다는 거죠. 고전류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 공식 하나로 바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을 배웠으니 한번 직접 적용해 볼까요? 실제 계산 문제입니다.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게 2분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총 87만 6천 줄만큼의 일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계의 전력, 즉 파워는 얼마나 될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단위를 맞춰야죠. 공식에 넣으려면 시간을 초로 바꿔야 하니까 2분은 120초. 됐죠? 자, 이제 전력 공식, 그러니까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는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는 겁니다. 87만 6천 나누기 120, 계산해보면 딱 7,300W가 나오네요. 이걸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단위인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정답은 7.3kW. 보세요, 방금 배운 원리가 이렇게 문제에 딱 들어맞는다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힘, 바로 자기장입니다. 사실 전기와 자기장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석 같은 물질에 자기장을 걸었다가 치워도 자성이 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자석 물질이 외부 자기장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인데요. 이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바로 잔류자기와 보자력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있죠? 잔류자기는 말 그대로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remains, 자기고요. 보자력은 그 남아있는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즉 0으로 만들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걸어줘야 하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전기의 전압이라는 압력이 있듯이 자기장에도 원동력이 있습니다. 자기 회로에 자기장을 쫙 밀어넣어주는 압력 역할을 하는 힘, 이걸 바로 기자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런저런 개념들이 실제 부품과 만나서 회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재미있는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커패시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카메라 플래시 터질 때 펑 하고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커패시터가 전기를 확 모았다가 한 번에 방출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커패시터 10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과연 몇 배나 차이가 날까요? 자, 먼저 병렬 연결부터 볼게요. 이건 마치 10명이 나란히 서서 힘을 합쳐서 물건을 미는 것과 같아요. 각자의 힘이 전부 더해지겠죠? 그래서 총 용량은 아주 간단하게 각 커패시터의 용량을 다 더한 값, 그러니까 딱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직렬로 연결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오히려 서로를 방해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총 용량은 커지기는커녕 원래 커패시터 하나가 가진 용량의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배와 10분의 1 계산해 보면 무려 100배입니다. 100배요. 그냥 연결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보다 이렇게나 극적으로 100배나 더 강력한 용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 퀴즈를 쭉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몇 가지 정말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전기 흐름이 결정되고 바로 전도성과 저항이죠. 그렇게 흐르는 전류가 열과 자기장이라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부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100배나 차이 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도 확인했죠.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법칙들이 대부분 100년도 더 전에 발견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다음 세대의 기술을 정의하게 될 이 법칙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는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